현대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여론이 정해지는 과정을 보면 솔직히 뼈대만 살을 다 이렇게 추려내고 껍질도 추려내고 뼈대만 딱 남기면 매우 우스운 꼴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중은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의 이해관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을 택합니다. 나이나 세대, 성별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 다음에 한쪽을 택한 다음에는 그 한쪽에서 하는 말을 거짓이라도 진실로 믿고 뭐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든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해석을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허접한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현대의 정치적으로 경도된 대중들이 보이는 행태들입니다. 자, 그런 부분의 극단적인 예가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아직도 1월 20일 날 취임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백악관의 국장급 공무원까지 임명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할 거다. 지켜봐라. 대부분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과 트럼프가 낙선했다는 것은 그건 다른 거지요. 선거라는 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낙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과 내 이상의 괴리가 발생했을 때는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투영을 한 거구 트럼피즘이라는 부분도 매우 웃깁니다. 트럼프는요, 미국에서 돈 많은 상층의 대표적 졸부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자기가 돈이 좀 있긴 했지만 사업을 해서 많이 말아먹었는데 그는 게임, 정치적 발언과 게임을 하면서 외국에서 돈을 끌어 들어가지고 빚 위에서 자신의 사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포장되고 미디어를 통해 그걸 강화시켰죠. 어느 날 대중들이 자신의 성공 신화를 믿는 걸 보고 또 미디어에서 나와서 자기가 대중들에게 쇼맨십, 삼육쇼인데 유압 파이어드라고 하는 어프렌티스라는 그 견습생이라는 프로를 진행했잖아요. 여러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갖다가 트럼프가 심사하면서 하나씩 잘라나가서 최종 한 명 남긴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의 눈에 들어가지고 최종 낙점 받는 사람은 그것도 트럼프 같은 괴물일 거라 봐요. 그런데 대중은 그걸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그 속에서 트럼프는 대중이 가진 괴물적 속성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도 지금 대깨문이 있고 숫골이 있는데 이 양쪽에 괴물적 속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문가리가 거의 지금 독재를 이제 와중으로 들어가서 상권 분립이고 그야말로 법치고 전부 파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 독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숫골들을 전행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세워놔야 된다. 옛날에 노통이 그걸 세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숫골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없는 거지요. 우리 세력이 이제는 저것들은 악이다. 악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가지고 힘이 있을 때 악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를 386의 김태년이나 정청래가 가지면 이해가 가요. 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대중을 설득을 시키고 선동을 할 수 있지요. 왜? 그 덕을 엄청나게 보니까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데 대중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나라가 망조가 들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숫골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재용이 생각을 삼성에 대중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이것도 보수가 미래가 없는 거죠. 이재용의 생각은 한국의 최고의 독점 재벌로서 정경유착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사업상 이익을 강화시키는 게 이재용의 목적이잖아요. 정권마다 삼성에 안 놀아난 정권이 어디 있어요. 보수의 숫골 대중들이 그야말로 이재용 생각을 가지고 이재용 석방시켜라고 하고 이재용이가 무슨 한국의 이 경제를 살린 사람이냐 하는데 주변에 따져보세요. 삼성에 덕 보고 사는 사람이 몇 명 되나 대한민국에. 세계에서 삼성이 인기가 있고 그래서 삼성 물건이 잘 팔리는 것과 주변에 내 주변에 삼성 덕 보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 있나고 말하는 거예요. 다 미겨 살리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예가 돼도 좋아요. 내 가족을 다 미겨 살려준다면 삼성이. 그런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대중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핵심 집단, 한국의 숫골과 노보빠, 문빠라는 집단,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용해 먹는 핵심 정치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언론이 있어요. 패거리를 나눠서 보수 언론, 좌파 언론 해서 거기에 또 영향력을 계속 심어줍니다. 자, 언론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어떤 틀이 전파가 되면 거기서 뜯어먹을 게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유튜버라든지 뭐 소셜 테이너 같은 사람들이 또 밑에 수천 명이 줄을 서서 그 체제를 바칩니다. 자,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핵심이지 진실, 정의나 이런 게 전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 그 정치인 추종자, 언론, 그리고 인플루언서, 이렇게 총총이 쌓여진 양쪽의 패거리 싸움에 전부가 배팅을 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총선을 앞두고 조선일보가 바람을 엄청 잡았습니다. 황교안을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를 해라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도 김대중 고문이라고 조선일보의 그 고문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잡았습니다. 단일화를 하면 마치 이길 것처럼 했어요. 황교안이라도요. 그때 내가 많은 비판을 했어요. 단일화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방향이 옳아야 이기지. 황교안이 같은 가치도 없고 그야말로 기회가 주어지면 이원집정부제 개헌하려는 자, 이겨서 개헌하겠다고 말하는 저 삼류한테 단일화 해봤자 그거 총선 못 이긴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야권 단일화를 언급했어요. 지방선거 때도 그랬을 거예요. 선거만 있으면 단일화를 언급하면 이긴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그런 소리를 해요. 김대중 칼럼 조선일보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평생 대통령 9명 봤지만 문처럼 폐쇄적 대통령은 처음이다. 대립하는 국민 이끌 지혜 없어. 이라면서 앞부분에 계속 문가를 깝니다. 요 정도는 문이 허락하는 비판이지요. 이런 거 갖고 안 잡아가죠.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문을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평했다. 이제 보니 제대로 본 거다. 요까지. 그래 90%는 문을 깝니다. 문가리를. 결론이 약 단일화만이 난맥 해결책이라고 갑니다. 그러니까 문을 죽도록 까놓고 야권 단일화만이 해결책이다라고 까는 거예요. 그래서 문 때문에 나라가 절망적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살래? 아니면 정치판을 바꿀래?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문 밑에서 살기 싫지? 그러면 집권층이 믿는 거는 40%라는 지지율이고, 둘째는 야권의 분열이다. 그래서 야권 분열은 야권 지도층이 난립하고 대립하는 거다. 그래서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의 일정한 지지층과 40%와 야권 분열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이 숫자가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야권이 똘똘 뭉치지 않는 한은 이길 방법이 없다. 윤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것도 윤이 야권으로 와서 야권을 분열시키고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야권 단일화가 더 흐트러질 거다. 그래서 문을 이기는 것은 단일화다. 단일화 안 하면 야당은 죽고 좌파 정치는 활개를 칠 거고 이 나라는 죽는다. 국민은 야권에 인물이 없다. 감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야권에 누가 돼도 좌파의 어느 후보보다 낫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인물 타령은 여권의 야권 분열 난립 작전을 도와주는 거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야권 단일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명확하게 진실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선거 때마다 조선일보에 이 고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가지고 야권 단일화 약을 팔아요. 자, 문제는 국민들은 누가 되는가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의 가치가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부분, 보수가 기득권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보수의 가치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건데
보수의 가치 변화는 말하지 않고 어느 놈이든 뭐 이 말은 뭐겠습니까? 홍준표부터 오세훈이든 유승민이든 뭐 안철수든 아무나 돼도 단일화해도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군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없는 인물 찾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흔히 인물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독자적인 가치가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죠. 인물에. A와 B가 다른 것은 A와 B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김대중의 말은 A, B, C, D, E 중에 아무나 그냥 하나 골라도 단일화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정치에 있어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 밥을 먹으러 가도 식당을 여러 군데 다녀보고 단 거를 고르는데 한마디로 정치에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 정하면 거기만 밥 먹으러 다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숫골 노인들 말고 누구 표를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죽어나니 이렇게 난리가 나서 전월세 파동부터 집값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는다고 야단인데 여기서 보수 언론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무나 고르면 돼. 다 똑같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연 보수가 단일화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보수가 단일화해도 안 된다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무조건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실제로 보수가 머리가 변해야 된다. 생각과 사고, 정책이 변해야 된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 대중을 숫골로 몰고 가는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가 옳은 것이냐? 저는요, 이 보수가요, 이 보수의 클래식이냐 하는 조선일보를 뛰어넘지 않고는 과연 사는 길이 있을 건가? 조선일보가 오늘 서민의 가장 큰 고민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합니까? 집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설에 주거 공급 확대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공급이요, 시중 가격으로 공급 확대하면 주거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기는 살 능력이 있는 집이 부족해서 투기하고 싶은데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급만 확대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요, 대중을 가르치려고 드는 보수의 클래식, 이 자들이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